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씨의 이른바 황제 휴가 사건과 함께 추가적인 청탁 의혹이 터져 나오는 등 추미애 아들 의혹은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 장관 아들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특임검사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추미애 아들 문제 1, 2부로 나눠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추미애 아들 추가 의혹과 추 장관의 거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아주 지난주에 처음 이렇게 재복귀를 하셨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이 서정욱 변호사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서 변호사님도 댓글 좀 읽어보셨죠? 예, 제가 이게 뭐 잘했어라기보다는 얼마나 이게 우리 국민들이 추미애를 이게 미워하고 분노하면 그렇게 많이 보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번 주에 그 추미애 비리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일주일 동안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옛날에 조국이를 우리가 양파조다. 예, 맞아요. 저는 이제 조국이가 축창가 들고 일본 자고 하니까 담아내기 조라고 계속 불렀는데 이번도 이게 결국 제2의 조국 사태처럼 양파추, 담아내기 추처럼 비리가 이게 까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방송 전에 그 추미애가 정치를 한 게 김대중 때죠. 예. 추미애가 이제 대구의 세탁 소집의 딸이라고 그때 DJ가 뭐라 했냐면 세탁 소집의 딸이 정치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하면 세탁 좀 해달라. 예. 이래서 이게 입문식이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추미애가 세탁을 하려면 깨끗한 물로 세탁해 옷이 깨끗해지죠. 근데 완전히 뭐 구성물 있잖아요. 더 심하게 하면 이게 완전히 똥물로 대한민국을 세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옷이 더 더러워지는 정말 이게 갈수록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생각이 나네요. 당시 추미애 판사를 그만두고 있었던 추미애 씨를 영입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영남으로의 진출. 그래서 DJ가 그걸 동진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호남 쪽에 관심을 많이 썼는데 그걸 이제 서진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추미애 지금 장관을 젊은 피로 영입을 했었어요. 그때 지금 추미애가요. 저는 지금 현 정권 좌파 정권 있잖아요. 크게 세 골의 자살골을 3번 였다 봐요. 3번의 자해행위 있잖아. 옛날에 노무현 탄핵할 때, 탄핵할 때 이게 탄핵 앞장선 거, 이게 첫째 자해행위죠. 이거는 절대 대깨문들이 용서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해행위가 더루킹을 고소한 거 있죠. 어리게 더루킹을 고소해 보니까 김경수가 죽었잖아요. 이것도 이게 자살골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아들 문제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여권에 부담을 주고 있잖아. 저는 추미애는 갈수록 사고만 치가지고 여권에 아주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데 여권에서 추미애를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계속 안고 가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게 계륵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사태는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합니다. 이번 그 황제 휴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폭로하면서 주도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입니다. 삼성장군 출신 아닙니까? 군 내용은 아주 그냥 바삭바삭한 사람이죠.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또 군 내에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제도 2018년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군 병사들 중에 통역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어 잘하고 또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에 능통한 사람들을 그 통역병으로 뽑아왔는데 그때 이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지금 어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일단 이제 이 부분이요. 신원식 장군이 40년 군생활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거 평창 올림픽에 65명을 통역 뽑는데요. 원래는 이제 어떻게 뽑느냐 하면
면접 시험하고 예. 영어로 뽑는데 예, 그런다고. 그럼 이게 면접은 주관적이니까 청탁이 너무 많이 오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한국군 지원단장 있잖아요. 예. 대령 지원단장 이분이 청탁이 너무 많으니까 추미애도 당연히 많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비뽑기로 예. 해가지고 이게 추미애 아들은 제비뽑기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야 내가 우리 아들이 청탁에서 왜 떨어졌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비뽑기로 바꿨으니까 이미 청탁을 했잖아요. 그게 범죄는 이미 기소가 됐고요. 이 문제가 저는 세 가지가 심각한 게요. 자 첫째 송영무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 파견 논문이 다 연루된 거예요. 예, 연락단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직권남용이 딱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추미애는 야 그 당시에 남용할 직권이 없으니까 예.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논란이 있죠. 강요죄는 되지만 예, 그렇지만 그러네. 이게 송영무나 국군의 연락 지원단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군인이죠. 예. 그럼 이게 청탁을 했다면 이거는 딱 떨어지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여러 명이 연루된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이게 아주 이게 저는 심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미애가 한 번도 이게 보좌관이 전화한 적이 없다. 예. 청탁 때문에. 예. 근데 이것만 해도 벌써 보좌관이 여러 군데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다면 추미애가 거짓말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자기가 지금 법무부 장관 저스티스 정의 이게 과연 공정한 정의냐? 예. 그래서 저는 불공정 이 정의 문제, 불의 문제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추미애가 거짓말한 명백한 증거들 보좌진이 여러 번 청탁했으니까 예. 이게 놓았다. 이 점에서 상당히 그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송영무 전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전화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추 장관도 잘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른다. 아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자기가 그게 무슨 청탁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장관 그만두고 잘못하면 불려가야 할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리발을 내밀 수밖에 없네.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죠. 결국요. 항상 이 양쪽의 말이 틀릴 때는요. 지금 이게 그때 대령하고 송영무 말이 틀리죠. 예. 이런 경우는 제가 칼럼에도 쓴 것처럼요. 과연 이게 거짓말했을 때 본인한테 어떤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져보면 돼요. 예, 그러네. 근데 이 대령은 굳이 송영무가 전화했다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한테 무슨 실익이 있어요. 오히려 이게 허위 사실일 때는 고발당할 수도 있고 귀찮게 하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양심 선언이에요. 근데 송영무는 인정하면 처벌되죠. 그러니까 송영무는 결사적으로 거짓말할 실익이 있죠. 따라서 저는 송영무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아들은 모를 수 있지. 아들은 모를 수 있죠. 근데 추미애를 몰랐다? 송영무가 추미애를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이게 변명입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국민을 개돼지가 아니고요. 금붕어나 가재 뭐 깨구리 취급하듯이 이게 조국이처럼 국민을 얼마나 이게 무시하고 우롱하면 추미애를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변명이냐.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았다 뭐 그런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추미애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떨어졌지 않냐. 통합병으로 선발이 안 됐으니까 그건 외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떨어졌는데 외압이 넣었으면은 외압을 가했으면 떨어질 리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그래도 청탁금지법 뭐 이런 게 안 들어갑니까? 조국이요. 조국이 아들도 이게 그 왜 인턴 증명서 위조 많이 했죠. 최강욱이 거. 예. 근데 로스쿨에서가 다 떨어졌죠. 로스쿨에 떨어지더라도 범죄는 성립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미 청탁 전화를 하는 순간에 직권남용은 기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떨어진 게 청탁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너무 청탁이 많으니까 제비뽑기로 바뀌는 바람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변명이고요. 진짜 이게 만약에 송영무나 아니면 이게 국회 파견온 군인들이 그렇게 청탁 전화했다면요.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제 그 폭로한 내용 중에 말하자면 미팔군 한국 지원단장이 였던 그 대령 지금은 예비역입니다만 그분이 또 하나 더 얘기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선발에서 떨어졌는데도 계속 추가로 선발을 해달라는 요구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사단에 이렇게 이제 배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꿀보직이라고 하잖아요. 예. 좋은 보직으로 보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 그러면은 추미애 아들은 지금 병가 이 황제 휴가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군생활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전방위적인 그런 청탁으로 이렇게 군 생활을 21개월을 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현재 그 뭐 청와대에 그 가 있는 보좌관이 예. 보통 이제 대의한데 뭐 그 위에 중령한테 전화한 거는 많이 노잖아 이미 보도가요. 예. 근데 저는 국회의원 보좌관만 2명이고 당대표 보좌관은 여러 명 있죠. 여러 명이죠. 이런 저는 여러 명의 보좌관이 한 번만 전화했겠어요? 수십 차례에 걸쳐서 처음부터 이 군대 입소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아주 이게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넣고 청탁을 했다. 저는 이게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정유라가 그랬잖아. 정유라가 이게 뭐 글에 올려가 분노하게 한 게 야, 힘없으면 이게 너그 엄마를 원망해. 이런 말 했잖아요. 지금 이게 사병들이 그래요. 야, 추미애가 우리 엄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번 주에 한 것처럼. 이게 정말 사병들의 군기 있잖아요. 사기. 이 점에서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이게 정의로울 것이다. 이 말 우리 취임사에 놓는 가장 미사 여구 중에 말은 좋은데 실천 안 한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도 정말 이게 자기 아들 문제 이게 과연 이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저는 항상 이게 그 군대 문제하고 교육 문제는요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영린 있잖아. 가장 이게 심각한 분노하는 문제거든요. 이번에 그 저는 추미애가 바로 이제 그 대통령까지 큰 정권에 부담을 주는 지금 이게 젊은 층의 분노가요 엄청나게 끌어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그 병가, 휴가, 황제 휴가 문제도 좀 더 따져봐야 할 사안이 지금 서씨에 대한 그 휴가 또 병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육군 규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좀 찬찬히 뜯어봤더니 야 해도 너무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 무더기로 어긴 게 보다요 지킨 게 하나도 없죠. 지킨 게 뭐냐면 이게 그 환자 관리 및 처리 규정입니다. 맞아요. 환자 관리 및 처리 규정이 있잖아. 여기 19조에 있거든요. 19조에 보면 10일이 넘는 경우 있잖아요. 한 번 했다 하더라도 10일이 넘으면 이게 그 요양심사위원회 있잖아요.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군의관도 입하고 참여하에. 근데 요양심사위원회 심의 같은 걸 전혀 안 했잖아요. 그리고 10일 있다가 연장해 놓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게 그 원칙은 군병원으로 가야 되고요. 중환자 있잖아요. 이송이 안 될 때. 규정에 보면 이런 경우만 이게 연장하는데 그것도 안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규정 20조에 보면요. 진단서라든지 이런 걸 첨부해가지고 이제 연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관련 서류를 5년간 기록에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보관도 전혀 안 했고요. 저는 가장 심각한 게요. 왜 군대에서 이게 보관 안 했을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추미애가 왜 이제까지 폭로 안 하다가 이제 할까? 진단서 있잖아. 그걸 딱 봤더니 날짜가요. 원래는 이게 진단서를 먼저 떼가지고 연장 신청해야 되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정상이죠. 근데 진단서가 2017년 6월 21일 날 발급된 거예요. 21일 날. 이 말은 이게 연장되고 나서 6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진단서를 첨부해두면 야, 너 2차 연장할 때 진단서가 없다가 왜 소급해가 6일이나 소급해가 떼어오느냐. 금방 들통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보관을 안 해뒀고요. 오히려 이게 추미애도 이제까지 버티고 안 내다가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까 내기는 냈는데 날짜가 보니까 6월 21일 6일 뒤잖아요. 오히려 이게 의혹은 더 커진 이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휴가를 병가를 연장하려면은 진단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겁니다.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거기 그 요양심의위원회인가 뭐 거기서 연장 결정이 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진단서 갖다 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경두 장관이 이실직고를 했나? 서류 처리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 이것이 근데 정경도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서 그래도 절차 위반, 규정 위반 없다 했는데 그것도 이 거짓말이 드러났잖아 지금요. 아니 이렇게 절차와 드러났죠. 규정을 무더기로 위반을 했는데 장관이 없다고 한 것은 좀 추미애를 약간 좀 그래도 봐주려고 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뭐라 했냐면요. 야, 그 서류가 하나도 안 남아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 보면 남아있는 서류들이 거의 없어요. 조국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의 아들이요. 그 연대 대학원에 들어갔죠. 근데 이 검찰이 압수를 했더니 대학원에 서류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조국 아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조민이라고 있대 딸. 예. 그 사람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다니다가 부산대 의전을 갔죠. 예. 근데 아프다고 그때 환경대학원에 그 진단서 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뭐 마크 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조작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고요. 그때 조국에 낸 게 뭐 조민이가 집에서 너무 이게 운동 안 하고 막 먹기만 먹고 돼지처럼 다들 삶아찐다고 그런 진단서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권력은 전부 이게 서류를 딱 은폐하거나 없어지고요. 근데 죽은 권력은 없는 서류가 또 나타나. 박근혜 대통령이 있죠. 아니 재판하는데 캐비넷 청와대 깨끗이 치운 캐비넷 있죠. 꼭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서류가 캐비넷에 들어있어.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서류가 어떻게? 홍남기가 그거 딱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관인 거 아닙니까? 부총리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죽은 권력은 없는 서류도 딱 맞춰서 나타나고 살아있는 권력은 있는 서류도 다 없어지고 이게 과연 나라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참 옳은 지적이시네요. 저도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아주 그냥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네. 근데 지금 추미애 아들 서 씨가 그때 당직병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그냥 A씨라고 합니다만 그 당직병이 분명히 아들하고 통화를 했다. 25일 날. 귀대를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통화를 하니까 집에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상급부대 그 대위가 와가지고 그 휴가철에 했으니까 그래 알아라 하고 갔다는데 그 아들은 그거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다. 거짓말이다. 이런 것보다 뭐 N차 정보원이라고 하던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위 그냥 본인이 아니고 어디서 들은 얘기를 그냥 한 얘기다. 이런 게 N차 정보원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당직병 A씨가 자기가 그때 당직병이었다는 그런 증거 자료들을 다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저번 주 방송에 당직병이 쓴 거를 일부 제가 읽어드렸고요. 예. 소름 돋친다고요. 근데 이 당직병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첫째는 게 아까 제가 말이 엇갈릴 때 엇갈릴 때는 이게 누구 말이 맞냐는 거짓말을 실익이 있느냐를 따져보죠. 근데 당직병이 그때 6월 25일 날 저녁에 당직 선거요. 이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당직병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 있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일개 당직병이죠. 일개 병장이니까. 어마어마한 법무부 장관하고 싸운다? 이게 당난 거철이지.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렇죠.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첫째. 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이 부분에서 이게 저는 검찰이 추미애 아들 핸드폰만 바로 압수하면 돼요. 핸드폰 이게 바로 압수하면 통화 내역이 6월 25일 날 추미애 아들 핸드폰으로 통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거만 하면 되죠. 자, 세 번째. 추미애 변호사도 문제예요. 아니, 당직병을 그럼 고발해야죠. 맞잖아요. 고발을 해야죠. 왜? 허위사실을. N차 정보원으로서 이게 허위사실 퍼뜨리면. 근데 왜 고발 안 합니까? 고발하면 이게 본인들이 무고로 죽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당직병이 그날 분명히 자기가 그 대위의 마크, 견장이라고 합니까? 그걸 보니까 육군본부에 있는 근무하는 그런 견장을 차고 있더라. 육군본부 마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육군본부에서 무슨 텔레파시 받고 지난번 얘기한 대로 온 건 아닐 거고 어디서 전화 받고 왔을 거 아닙니까? 가봐라. 가서 직접 네가 가서 해결하라. 그랬다고 봐야겠죠. 이 부분이 법적으로요.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 언론 기자들이 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 보세요. 상급부대의 그 대위 있잖아. 이 사람이 보좌관하고 통화했다는 걸 인정했죠? 추미애 보좌관하고요. 자, 그럼 상급부대 대위가 내려가지고 휴가 처리시키는 거. 이거는 명백하게 직권남용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왜? 상급부대는 권한이 있잖아요. 군인이잖아. 그렇다면 이게 추미애가 자꾸 민간인이고 뭐 국회의원은 권한이 없다니까 직권남용 안 된다 하잖아. 근데 중요한 게 옛날에 최순실, 최서원도 박 대통령 공범으로 엮었잖아요. 이 말은 이게 상급부대 대위가 직권남용이 되면요. 추미애는 자동적으로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자기는 직권이 없더라도 한 명이 직권남용이 되면 공범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급부대는 저는 직권남용이 된다 봐요. 왜? 근거 없이 탈영한 걸 처리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추미애가 공범이 될 수 있는 그 점에서 이게 대위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 가장 핵심적인 스모킹 건이죠. 당직 사병하고 대위가 이래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권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것은 이해충돌의 문제 아니냐.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내리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그 권익위원장이 전현희 전 의원입니다. 강남을에서 20대 국회의원을 한 분인데 그 사람이 가 있는데 이미 내부에서는 토론이 끝나가지고 결론이 내려진 모양이에요. 근데 전현희 의원이 이제 위원장이죠. 결재를 안 해갖고 국회한테 그 사실을 지금 통보를 못하고 있다고 보네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조국 때문에 해결된 거죠.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예. 그때도 이 권익위원장이 박은정인가? 예. 그렇죠. 예, 그때 이거 그분은 아주 해석이 공정하게 나왔잖아요. 했어요. 그때는 이게 이해충돌이다. 예. 직무 배제된다 결론이 났죠. 예. 그때하고 이게 지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법무부 장관이고 아들이 피의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충돌이죠. 당연히 직무 배제가 돼야 되는데 전현희도 이게 치과의사 하면서 저하고 연수원 동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동기고. 여기도 변호사. 예, 변호사죠. 치과의사 하면서 변호사인데 저는 전현희도요. 지금 이게 눈치 보면서 자꾸 이게 우물쭈물 시간만 때우려 하지 말고 이미 전임자가 다 이게 해석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법리에 따라서 빨리 이게 그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전현희 위원장도 나름대로 판단은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의중 그것이 지금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청와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사태가 조기에 매듭이 지어질 것 같지 않고 확산 일로로 계속 번져가 나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추가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 거짓말하면 거기에 따라서 아주 맞춤형 폭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추 스스로 그냥 거취를 결정해서 나 그만두겠다 하든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되기 전에 뭔가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청와대도 지금 고민이 많겠죠. 그런 아까 이게 제가 여론에 발등 3개 찍은 거 이야기했고요. 아마 이제 그 아까 그 박사님하고 우리 그 대령 그 당시에 예. 한국 군사 지원 단장 대령 이야기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당시보다 전에 옛날에 2010년부터 12년까지 또 지역대장 중령도 있어요. 예. 지역대장 했던 이근철 중령이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게 지역대장을 해봐가지고 아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예. 지금이라도 이 양심선언을 계속 해라. 예. 그리고 이제 카투사 전후에서 성명서를 발표해라. 이렇게 실명으로 추미애를 비판하고 있어요. 카투사가 그래 허술하게 마음대로 이렇게 은폐하고 서류 숨기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 결국에 모든 지금 보세요. 예비역 대령 중령, 그다음에 그 당시에 중령 대위, 그다음에 사병, 또 이게 다른 사병들도 많잖아요. 예. 이 많은 걸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추미애가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게 청와대에서도요. 결국이 그 옛날 조국이 있잖아요. 조국이가 이게 안 물러났으면 그때 그 10월 3일 작년에 제가 보기에 엄청난 인파가 왔잖아요. 예. 조국이 때문에. 근데 지금 추미애가 계속 버티면요. 저는 조국이 때보다 더 분노한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조국이는 스펙 범죄만 했죠. 근데 장관은 물러나가 수사에는 개입 못했잖아요. 예. 근데 추미애는 범죄도 하고, 근데 장관으로서 계속 이 수사팀을 분해하면서 뭉개고 있잖아요. 예. 이 점에서 이게 조국보다 저는 질이 더 안 좋다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안 물러나면요. 지금 뭐 코로나 가지고 10월 3일 날 막 맞겠다고 뜯어막지만, 그렇지만 이게 국민들은 덜 끓고 있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빨리 이게 추미애를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물러나게 하는 게 저는 뭐 여당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봐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추석 밥상에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이 군 문제에서 무슨 부정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으면 국민들이 못 참잖아요. 어쨌든 골문 종기를 놔둔다고 그게 살이 되지는 않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 추미애는요, 이 사건이 이전부터 국민 밉상이에요. 원래부터 이게 국민들한테 옛날부터 뭐 자기 말이 자기 발등을 찍어요. 부메랑이 돼가지고 뭐 소설 쓰시네, 뭐 옛날에 윤석열이가 자기 명을 뭐 안 따르니 말마다 이게 국민의 분노만 올리는 국민 밉상 원래부터 인상도 그렇고요. 추미애 제가 어제 칼럼에 추미애 사진 운영을 해놨더니
와 이게 모자이크 처리 안 해가지고 혐오감을 주느냐고 댓글이 장난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게 터지니까 그거 더 크고요. 저는 추석 민심이 제일 중요하니까 빨리 이게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도 아마 우리 국민들이 텔레비에 추미애만 나오면은 채널 돌려본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기에 결단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